여러분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럼 10년 전, 20년 전엔 어떤 기업들이었을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경제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처럼요. 이 순위표는 단지 주식 투자자들만 보는 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제 지도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의 초상화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변화는 단지 기업 간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 정부 정책의 방향,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1984년 코스피의 첫 모습부터 시작해 외환위기, 닷컴 버블, 그리고 현재 AI 시대까지 한국 경제의 격동의 역사를 코스피 상위 기업의 변화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984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과 건설업체였습니다. 당시 1위는 조흥은행, 이어서 서울신탁은행, 상업은행, 그리고 대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종합상사와 건설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처럼 금융과 건설업이 코스피를 장악했던 배경에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정부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며 경제를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과 건설사는 필수 파트너였습니다. 당시 은행은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 자금을 배분하는 정부의 손발이었고 건설사는 정부의 인프라 확장 정책에 따라 성장했습니다. 산업은행, 외환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들도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당시 자본시장이 얼마나 공공 중심으로 짜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코스피 순위는 말 그대로 정책 경제의 반영이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은행이 움직이고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개인 창의성보다 국가의 기획력이 중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코스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시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대우 등 주요 금융기업들과 건설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거나 매각되었고 조흥은행은 2002년 신한은행에 인수되며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곧 코스피 상위권에서의 퇴장을 의미했고 실제로 1996년까지 상위 10위권이었던 이들 기업이 1998년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전자 등 전자통신 기업들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은행과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급격히 밀려납니다. IMF 이후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산업의 재편성이 진행되었고 정부도 정보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기업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9년 코스닥 지수는 300포인트를 넘으며 급등했지만 2001년 초에는 50포인트 이하로 급락하며 거품이 꺼졌습니다. 이 시기 코스피도 1999년 1월 약 500포인트에서 2000년 4월에는 1028포인트를 돌파했다가 2001년 중반에는 다시 500포인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상장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새롬기술,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오위즈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때 막대한 시가총액을 기록했으나 버블 붕괴 이후 급락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관련 벤처 기업들이 등장하고 코스닥 시장도 한창 붐을 이뤘죠. 비록 닷컴 버블은 곧 꺼졌지만 이 시기부터 기술이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NHN, 다음, 안철수 연구소 등 새로운 이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더 이상 전통 산업이 아닌 혁신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은행과 건설의 무대가 아닌 전자와 기술의 무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업 변화가 아닌 국민 인식과 소비 형태, 정부의 산업 전략이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순위표는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쌀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디램 시장에서 글로벌 2위를 차지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역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현대차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산업의 급부상과 함께 새로운 코스피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코스피는 명확하게 기술 제조업 중심의 경제라는 한국의 산업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K콘텐츠의 부상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바이오 산업, 방산 기업들이 코스피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합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즉 HBM 분야에서 미국의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AI 시대의 뇌 역할을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은 한국이 글로벌 의약품 생산 허브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었고, 한국은 이 기회를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괄목할 성장을 보이며 2022년 약 6조 원이던 시가총액이 2025년 40조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누리호 엔진 개발체며 유럽과 중동 대상의 무기 수출 확대, K9 자주포와 천무 등 주력 무기의 글로벌 수요 증가 등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통합 전략과 정부의 방산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코스피는 더 이상 과거의 대기업 중심이 아닌 미래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의 전시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단순한 제조 강국에서 기술혁신과 첨단 산업 중심의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기록한 경제의 연대기이자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1984년 정부 주도의 건설 경제에서 출발해 외환 위기와 IT 혁신, 그리고 오늘날 AI와 바이오로의 전환까지, 이 모든 변화가 코스피 시총순위라는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될 기업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피디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